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나 격언들은 게으름을 나무라고 노동과 땀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나 격언들은 대부분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꾸짖는 글과 이야기는 시대와 종교를 떠나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시간이 돈이 되는 세상이 오면서 게으름은 부도덕인 동시에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부자는 부지런하고 가난한 자는 게으르다는 등식이 성립함으로써 이제는 가난조차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 경쟁이 낳은 강도 높은 노동 조건과 열악한 근로 환경은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혹독한 노동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깨어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휴식을 취하면서도 게으름을 피운다고 느끼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여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쉽지만 구분은 의외로 쉽습니다. 여유는 능동적 선택에 의한 것이고 게으름은 선택을 피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유는 할 일을 하면서 충분히 쉬는 것이지만 게으름은 할 일도 안 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재충전이 되었다면 여유이지만 오히려 후회와 피로만 더 쌓였다면 이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미룸은 기본적으로 내일의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미룸이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미룬 것은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으로 현실을 오도합니다. 그러나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미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합리화의 고수가 됩니다. 게으름이 또 다른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기 합리화가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게으름의 폐해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가지 복잡한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변명이란 곧 자기 합리화입니다. 즉 게으름은 선택의 회피라는 사실과 지금 회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변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셈입니다. 사실 바람직한 완벽의 기준은 과정에서의 최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에게 완벽은 흠잡을 데라고는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할 뿐 어떻게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을 이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러한 극단적 사고는 선택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게으름을 유발하는 가장 큰 부정적 에너지는 두려움과 무능감입니다. 무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두렵기에 더 무능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지향성과 능동성을 잃고 움츠러들고 피하고만 싶어집니다. 즉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게으름이란 천성이 아니라 목표와 관계를 잃을 때 나타나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목표와 관계를 회복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본성이 아닌지 확인하려면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게으른 아이는 없습니다. 물론 발달과 성장이 느린 아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과 성장을 포기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실패를 내재화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도전합니다. 도전과 재도전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삶, 이것이야말로 게으르지 않은 사람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결국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틈에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살 뿐 원하는 것을 얻으려 도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단치는 사람도 없건만 우리는 안전한 곳만을 찾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키는 삶을 살지만 나중에는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저 막연히 살고 싶은 삶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고 생산적인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타고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려는 창조적 본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무들처럼 각자의 열매를 맺을 유효한 자질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삶의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무질서한 정신의 지향성, 목표의식, 동기가 부여될 때 삶의 에너지는 통합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름 탈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찾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저항이 가장 약한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쏟는 방향에 저항이 거세다면 결과는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순리를 쫓아가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즉, 재능과 감정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게으름에서 벗어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 지속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부릅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내적 동기를 우선적으로 지녀야 합니다. 내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외부적 보상에 높고 낮음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생각할 때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몸에 퍼져 있는 게으름을 벗어 던지고 내면에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여 온전히 자기로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최적화였습니다.